안녕하십니까. 내추럴 FMP 중앙연구소 연구소장 김한재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만의 예방과 극복을 위한 식이 조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힘이 든 점이 무엇일까요? 아마 배고픈 것과 식욕을 참는 것일 겁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음식의 양을 제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배가 고프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결국은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은 먹어가며 살을 뺄 수 있는 즐거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식사를 하면 느껴지는 포만감, 식이 조절, 즉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분에게는 너무나도 간절한 욕구인데요. 고도 비만인 분들이 포만감이 느리게 오거나 아예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밝혀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러한 포만감이 렙틴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조절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렙틴은 포만감을 느끼게 해 과도한 식사량을 조절하게 하는데요. 렙틴 호르몬은 지방 조직에서 분비되는 체지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호르몬입니다. 렙틴 호르몬이 뇌에 이르게 되면 체지방률 저하, 식이 섭취량 저하, 혈당률 저하 등 이러한 결과를 가져다주고 대사 효율이나 활동률이 증가하여 체중이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림과 같이 지방세포에서 렙틴 단백질이 작용하여 시상하부를 자극하면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렙틴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거나 섬유질이 많은 식품을 먹는 등 생활 습관, 식습관을 개선하면 조금이나마 분비가 증가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렙틴 호르몬은 식사를 시작한 지 20분 후부터 분비되기 때문에 천천히 식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렙틴과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물질도 있을까요? 즉 호르몬이 분비되면 배가 고파지는 물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물질도 존재하죠. 그게 바로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렐린은 위에서 분비되는 내분비물로 공복 호르몬이라고도 하고요. 그 이름은 성장을 뜻하는 인도의 힌디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은 식사 전에 수치가 올라가고 식사 후에는 수치가 내려가는 성질이 있죠. 즉 식사 전에 그렐린이 분비되면서 배가 고프고 식사 후에는 그렐린이 감소하면서 포만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그렐린을 식탐 호르몬이라고도 부릅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 그렐린은 식사 전 위장이 비어 있을 때 그 분비량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뇌에 존재하는 뉴로펩타이드 Y라는 물질이 활성화되어 섭식 중추를 건드리게 돼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채우고 나면 그렐린의 분비량이 줄어들게 되고 식욕 억제를 담당하는 렙틴 호르몬의 분비량이 늘어나 포만 중추를 자극하여 배가 부르게 됩니다. 이렇듯 렙틴 단독이 아닌 그렐린이라는 물질이 함께 섭식을 조절하게 한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그렐린은 위장이 비었을 때 분비되고 즉 공복감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식이 조절에는 이 둘의 조화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언제나 명심해야 될 것은 균형과 조화죠. 그림을 보시면 각 물질의 작용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공복감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의 섭취는 이러한 호르몬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최근 프랑스의 임상 연구에서 식이성 단백질이 포만감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메커니즘이 설명되었습니다. 식이성 단백질이 음식의 소화 후 장에서 포도당의 합성을 촉발시킨다고 하는군요. 이렇게 생성된 포도당은 혈액 내로 유입되어 신경계가 이를 감지하고 식욕 억제 신호를 뇌에서 보내는 것이죠. 물론 단백질 섭취에 의한 체단박의 증가가
근육량을 증가시켜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단백질의 일일 섭취 권장량은 일반인은 킬로그램당 0.8g입니다. 닭가슴살로 250g 섭취를 하면 순단백이 60g 정도 되기 때문에 70kg의 성인에게 알맞은 섭취량이죠. 그러나 매일 먹기에는 힘들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대용식의 경우 질 좋은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단백질을 이용하여 그렐린 호르몬을 조절하는 방식과 칼로리가 작고 부피가 큰 식품으로 포만감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 다이어트 식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거나 검류가 첨가된 제품이 많은데요. 검류는 겔화를 일으키는 물질로 젤리가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젤리화된 식품은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칼로리가 적고 부피가 큰 훌륭한 다이어트 식품으로 이용될 수 있는데요. 그중 유용한 겔화제 및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화검이라는 성분입니다. 콩과의 구화 종자의 배율을 분쇄하여 만든 것인데요. 아이스크림이나 스프, 면류 등 다양한 식품 첨가제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연구 발표에 따르면 구화검은 고지혈증 환자에게서 총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슐린 비의존성 환자의 치료 보조제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기능성 원료로도 식약청에서 인증을 받았는데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장내 유익균 증식,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 이 기능성의 내용입니다. 값도 싸고 활용 범위도 높은 좋은 소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펙틴이라는 성분은 감귤류나 사과에서 유래되는 탄수화물의 중합체입니다. 연구 발표에 따르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장내 미생물의 번식을 돕는다고 합니다. 또한 의료용으로도 변비와 설사의 개선제로도 활용되는 식이 조절용으로는 안성맞춤인 재료인데요. 또한 디톡스 작용도 가지고 있어 몸속을 청소해주는 기특한 소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천은 이렇듯 효소에 분해되지 않는 성분 때문에 식이 조절용 첨가제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촌도 역시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변비를 예방하고 담즙산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글루코만나는 곤약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재료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도 사용됩니다. 기능성의 내용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음이라는 내용이죠. 또한 곤약 감자 추출물은 피부 보습에 도움으로도 기능성을 인증받게 됐습니다. 오늘은 몸속에서 포만감을 주는 원리와 그리고 포만감을 줄 수 있는 식품 성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포만감을 주는 식품의 섭취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영양의 균형 있는 섭취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